이번 시간에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배워볼 건데, 이거는 뭐 사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연산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중요하면서도 기초 개념입니다.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알려드리는 요 연산자 개념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연산자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사칙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사칙 연산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산술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칙 연산 또는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로는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뭐 문제를 푼다거나 뭐 작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사칙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없어요. 플러스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나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뭐냐면 나눈 거에 이제 몫을 출력하는 나누기고, 퍼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계산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칙 연산에는 더하기, 그 다음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눈 몫을 출력하는 것과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두 가지 나눗셈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한번 계산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콘솔 클리어 일단 써놓고요. 자, 콘솔 로그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20 나오겠죠. 이건 너무나도 뭐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참고로 콘솔 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세요. 자주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20-10 해도 얘도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10 나오는 거예요. 10. 결과값 10 나오죠. 이런 식으로 두고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여기다가 곱하기가 있다 했죠? 자, 곱하기는 하나는 5 곱하기 5라고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5 하면 당연히 25가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했을 때 아까 이제 나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0 나누기 3 하면 이건 뭐 나오는 거예요? 결과값이 3.333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도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정수하고 정수를 나눴을 때 이제 결과값을 실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특정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정수와 정수끼리 나누게 되면 그냥 정수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곱 10 나누기 3을 이렇게 실수 연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내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아까 이제 퍼센트가 있다 했죠? 3 하게 되면 얘는 뭐 나온다? 나눈 나머지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눈 몫을, 그 다음에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나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일단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일단 중요해요. 결과값이 뭐냐면 true 아니면 false예요. 자, true가 뭐죠? 자, true가 참이죠. 참이고 false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비교 연산자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계산 결과는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교 연산자 종류에는 뭐가 있냐? 일단 여기다가 얘는 결과값을 쓸게요. 결과값. 얘네들은 결과값입니다. 자, 얘는 일단 비교 연산자 종류에는 이상, 크다. 그러니까 초과, 그 이상이라는 게 맞겠네. 이상이 있고 초과, 그 다음에 미만,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같다가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이제 수학 시간에 같다를 이런 식으로 는 하나로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즉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같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를 어떻게 쓰냐면 같지 않다 이렇게 느낌표 쓴 다음에 는, 이게 바로 같지 않다다. 요 비교현상자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한번 비교현상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콘솔 로그 비교현상자. 자, 여기다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체험 배웠으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10은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뭐가 나왔죠? true가 나온 거 보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같진 않지만, 10과 3이 같진 않지만, 10이 3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두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두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이랑 같다거나 3이랑 같다거나 아니면 3보다 크다거나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3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true 나오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4는 3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나온다? false 나온다. false. 왜냐면 4는 3보다 이게 뭐라고요? 이거 이하예요, 이하. 얘가 이상이고 초가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하.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3이라고 포함하면 이제 true 나옵니다. 참고로 true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4는 3보다 작다.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작지 않은데 이제 작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아까 같다를 이제 어떻게 쓴다? 제가 만약에 3은 3과 같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true가 나오는 거죠. tru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를 이런 식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3과 3은 같은데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false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제가 데이터 타입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정수형, 그러니까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어제 설명드렸던 거.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콘솔 로그 0이랑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0과 false는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0과 false는 같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따가 이건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뭐가 나올지 한번 결과를 맞춰보세요. true가 나온다. 첫 번째 true가 나올 거다. 아니면 두 번째 false가 나올 거다. 뭐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나오냐면 true가 출력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른 언어는 안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0과 false를 동격으로 취급해요. 동격으로. 다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0과 false를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같다라고 표현해요.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let a 했을 때 여기서 콘솔 로그 찍어보면 a 뭐 나온다 했죠? 여러분들 a에다가 값을 넣어주지 않고 그냥 출력했을 때 a 뭐 나온다? undefined 나온다 했잖아요. 정의되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값을 정해놓지 않았는데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게 되면 undefined, 즉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참고로 일단 얘는 어쨌든 출력하니까 undefined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는 null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뭔지 몰라도 됩니다. null이라는 거는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 비어있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배우진 않았지만 감으로 맞춰봤을 때 뭐 나올까요? 얘는 어쨌든 undefined죠. A가 아니라 undefined예요. undefined랑 똑같은 겁니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감으로 자, tru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0과 false를 동격으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undefined와 null을 같다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0과 false를 같다고 취급한다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0과 false는 어쨌든 자바스크립트가 같다고 취급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정확한 비교 연산을 하고 싶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얘랑 데이터 타입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숫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고 얘는 이제 true false라 해가지고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 하거든요. 논리형 데이터 타입. 그래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인데 실제로 데이터 타입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 타입까지도 같이 고려를 한 결과값을 보고 싶다. 즉 데이터 타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비교 연산된 결과를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는을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합니다. 다시. 이거는 데이터 타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JS를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0과 false는 동격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요? 얘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비교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는 비교 연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얘는 뭐 나올까요? false 나옵니다. false.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같지 않다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타입까지, 즉 어쨌든 정수형이랑 논리형 데이터 타입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해서 나는 결과값을 얻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타입까지 뭐 크게 고려해서 연산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데이터 타입을 고려를 해서 비교 연산된 결과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만 얘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얘는 그런 게 안 돼요. 이 녀석은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참고로.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여기다가 연산 결과값이 요거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렇게 써야겠다. 얘네들은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비교 연산.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있다 했어요. 논리 연산자. 사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는 논리 연산자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산자 개념 중에 제일 처음 배우면 논리 연산자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논리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AND 연산자라는 게 있고 Shift 7 두 번 누르면 이런 %가 두 개 나오는데 얘가 바로 AND 연산자라고, 그 다음에 Shift $1 기호를 두 번 누르게 되면 $1 기호는 백스페이스 밑에 있습니다. 자, Shift 누른 상태로 $1 그러면 이런 파이프 모양의 이제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쓰게 되면 이걸 5월 연산자라 합니다. 5월 연산자. 자, 그래서 AND 연산자랑 5월 연산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얘는 뭐냐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 참이다. 이렇게 되겠죠. true인 경우 true이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자, 양쪽에 요 말을 기억하세요. 얘는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false면 false이다. 이렇게 결과값이 false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따가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 지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 하나만 작성해보고 비교 논리 연산자.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 자, 여기다가 저는 let A는 뭐 10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let B는 5라고 하고, 자, 콘솔 로그 찍어볼게요. 자, A보다 B. 당연히 이건 뭐겠어요? 맞춰보세요. 이건 뭐예요? true겠죠? 그쵸? 왜냐면 10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AND 연산자 쓰시고 A는
그죠? 이렇게 써볼까요? B하고 같지 않다. 그러면 얘는 아까 true죠. 그러면 얘도 뭐예요? true죠. 그러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제가 참인 경우 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true여야 되고 얘도 true인 경우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오는 거예요. true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자,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거짓이죠. 그죠? false이기 때문에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라도 거짓이 나와버리면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온다. 이게 바로 엔드연산자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연산자도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살짝 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얘는 둘 다 뭐가 있어요? 당연히 반대니까 false면 false인 경우 false이다. 그 다음에 얘도 엔드연산자랑 다르게 결과값 중 하나라도 얘는 true이면 얘는 하나라도 true이면 뭐다? true이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5월연산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얘는 한쪽이라도 둘 다 false여야 되니까 둘 다 false인 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온다? A가 얘도 false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false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둘 다 false면 false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라도 요거를 true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결과값이 여기는 true예요. 얘는 false죠. 그러면 얘는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죠. true가 나와요. true. 그러니까 5월연산자 같은 경우는 비교한 결과값 중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true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논리연산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산자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연산자 개념을 모르면 사실 뭘 못해요. 그래서 이 연산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산자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사칭연산자는 또 다른 말로 산술연산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는 이제 나눈 몫을 출력하는 부분과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나누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비교연산자에는 결과값이 true, false입니다. 그래서 이상, 초과, 미만, 이하,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만 얘네 둘은 데이터 타입을 고려하지 않는 비교연산을 처리하는 거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서 비교연산을 처리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과 false, 자바스크립트에서는 0과 false는 동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는 엔드연산자, 5월연산자가 있고, 엔드연산자는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면 true, 하나라도 false면 false, 5월연산자는 둘 다 false이면 false, 하나라도 true면 true.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